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 나스닥 100 인덱스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대파동 1파동이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진행된 후에 2008년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되었고 3파동은 그 후 2021년까지 진행된 후에 4파동은 2022년 1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파동 1, 2, 3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채널, 5파동 채널을 하단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대 주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채널을 깨고 하락하는 무빙이 나와준다면 5파동 절단으로 보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 단기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7월 11일 기준으로 하락이 시작됐고 1, 2, 3, 4, 5로 W8를 만든 후에 반등 X파 진행 후 Y파가 진행이 끝났거나 아직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Y파의 경우는 이미 깊이로는 이전 W파보다 더 큰 파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WXY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 초까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했던 것이고요. 다만 전일 상승으로 인해서 이 Y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미 종결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지그재그를 주고 Y파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이 점을 넘는 순간 A, B, C로 주고 나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W파보다 많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 지점을 넘어줬기 때문에 임펄스로 진행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길이가 안 맞아도 넘었다가 여기서 저항 맞고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확실한 방향성을 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카운팅보다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1, 2, 3, 4, 5로도 파동을 카운팅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예상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Y파가 A, B, C로 떨어지는 가능성 아직은 남아있긴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고점을 살짝 넘겨주고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Y파가 끝났고 현재 1파를 선도 세기형으로 끝낸 후에 하락이 나온 후 1, 2 그리고 3파동 크게 치고 나가고 4파동 조정 오더라도 다시 한번 2만까지 도달하는 큰 파동을 만들 가능성입니다. 전일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점에서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롱을 볼 것이냐 숏을 볼 것이냐 기준가는 롱은 17,880을 기준으로 롱 잡아볼 수 있고 숏은 18,060에서 80 사이 손절가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롱을 잡으셨던 분이라면 손절 없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었죠. 숏을 잡으셨던 분이라도 큰 손해 없이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번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상승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바로 상승이 나올지 크게 하락이 나온 후에 나중에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Y파가 종결된 것이라면 1, 2, 3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게 Y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A, B, C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베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일부러 들고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풀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들고 갈 비중에 약간 절반도 못 채운 상태에서 상승이 시작하게 되었고, 한번 오르고 난 뒤에는 18,170에 추매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매매한 이유는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가능성을 이 18,080을 뚫는 순간에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리테스트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18,064까지 떨어졌다가 이때 한 번 더 샀으면 좋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아래꼬리 달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주는 상황이어서 더 못 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잡고 사실상 반반 도박에 가까운 상황이죠.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번 추세가 정해준 다음에 이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리테스트가 나올 때 사본다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또 그래도 크게 먹을 수 있는 매매가 되겠죠. 저는 18,170에 들어갈 때 손절가는 18,050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올랐다가 50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ABC 주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18,064까지만 갔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또 다른 매매법으로는 이전 지지선 기준으로 사보고 손절가는 이 시가, 저가 18,190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세가 정해지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가 같은 걸 확실히 잡아줘야지 추세가 꺾일 때 큰 손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은 아까 경로 2가지 말씀드렸죠. 현재는 그런데 기준점을 잡고 매매할 만한 그런 기준점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올랐다가 꺾이더라도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꺾이는 게 진짜 꺾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숏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숏은 뭐 이전 고점 잡고 매도 들어가고 고점을 갱신한다면 뭐 손절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수익 낼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 더 올라준다면 기본적으로 저항선은 18,630 정도, 이전 봤던 저항선, 그리고 19,100에서 200 이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했던 비중을 다 못 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진 않는 이유가,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와이파가 아직 안 나오고 꺾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생각한 비중을 다 담을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 구간에서 손절가 잡고 롱 잡으셨던 분이라면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포모가 오지 않을 분이라면 상관없죠. 굳이 이 구간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올랐을 때 포모가 올 분이 계시거든요. 롱을 언제든지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분이라면 이렇게 크게 오르면은 후회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용기 있게 들어가신 분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채권 선물 30년물 차트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대파동 1파동을 2023년 10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파동 구간인데 3파동이 선도 세기형으로 3회 1파동, 그리고 ABC 조정 3회 2파동 진행 후에 현재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3파동에서도 소파동 1, 2 마치고 크게 3파동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재는 3회 3회 3파동이 끝난 걸 수도 있고 3회 3회 3파동이 1, 2, 3, 4, 5로 연장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도 급격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일 이 채널 상단을 지켜주고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윗골이 달고 아래로 하방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결국에는 올라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한 차례 더 아래골이 달더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천천히 매수하셔도 결국엔 수익을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매수 시점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지금 구간 그리고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두 번에 나눠서 사시면 결국에는 뚫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현재 3회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중에서도 5-1, 5-2파 진행 후에 5-3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 2420에서 2400 아래꼬리를 손절가로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일에는 이미 24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전 쌍바닥 확인했던 2420을 손절가로 잡고 홀딩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또 어제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이전 아래꼬리인 2450으로 손절가를 다시 올려잡을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가 아니긴 하죠. 익절가.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포지션을 종료하겠다. 그래도 1% 넘는 수익이죠. 2450을 기준으로 포지션 종료 기준점을 잡고 계속 홀딩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고점이니까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은 지금 분할 익절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할 때 약 2450에 걸어두고 쭉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제가 현재 조정 파동을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ABC로 W 파동 만든 후에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사보려고는 했는데 좀 급격하게 깨지는 모습 보여서 하진 않고 관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깨는 척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전 이 C파동의 종결점을 살짝 넘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삼각수렴이 여기서 종료가 된 것이라면 1, 2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래서 재차 조정이 나오지만 이 수렴 하단을 크게 깨지 않는 모습 보이고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안전하게 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절 기준점은 이전 저점이 되겠죠. 72.7 정도로 잡고 지금 구간에 사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손절가를 지금 구간에서 잡으려면 이전 아래꼬리인 이제 74.7 정도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깨고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크루드 오일을 매매한다 하면 이 수렴 하단부 리테스트 확인하는 거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1, 3회 2파동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났다가 조정 후에 급격한 상승 보였고 다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들에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ABC로 한 차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차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9를 기준으로 매수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하단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1.09 기준으로 살짝 터치했지만 아래꼬리 달고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조정이 한 차례 끝나고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상승으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생입니다. 항생은 제가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4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에서 긍정적인 점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올라주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볼 만하다고 했죠. 저는 실제로 16,900선에서 샀고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시점에서 잡았을 분도 많이 계실 거라 봅니다. 16,700선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삼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16,600선으로 손절가를 이렇게 올려 잡고 홀딩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은 뭐 분할 입찰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200은 제 차트 조금 분석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카운팅은 코로나 때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한 후에 2021년부터 23년 초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 이후 3파동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봤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3회 1, 3회 2, 3회 2, 3파동이 더 강력하게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 꺾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카운팅이 좀 되게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3파동 채널을 하단 이탈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3파동 치고는 기울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ABC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전 저점까지 이 채널을 하단 이탈하느냐 그 기준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매할 만한 기준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뭐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올라줬기 때문에 바로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예. 근데 일단은 이 채널 하단을 뚫고 상방으로 올라온다면 또 카운팅이 조금 더 확실해질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다만 올라준다면 급락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갭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크긴 하지만 올라준다면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